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인권 침해나 차별을 당한 당사자거나 혹은 타인의 인권 침해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진정을 접수할 수 있는 곳이 있죠.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한 지 벌써 21년이 흘렀다고 그래요. 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 좀 말씀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송두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죠.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그 양복 기세 그 배지가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배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뭘 형상화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손같이 보이기도 하고. 네네. 여기 보면 그 사람의 손처럼 보이는 부분. 예. 그것이 실은 또 달리 보면 예. 새 또는 비둘기. 비둘기 날아가는. 예. 자유롭게 날아가는 형상으로 또 이래 그 보일 것을 기대하고.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원은 조화로운 세상, 우리의 지구. 예. 이런 모든 이미지를 한꺼번에 합성해서 이렇게 만든 로고로 제가 조화로운 원, 비둘기의 평화. 네. 사람의 손은? 사람의 손은 도와준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예, 예. 그 중에서도 노동과 연결되는 사람의 손이 가장 귀중하고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이해합니다. 위원장께서 지금 위원장 맡으신 지가 벌써 1년 좀 넘었죠? 1년하고 반 달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시민운동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뭐 그렇긴 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 만들어져야 한다는 운동하시던 분이 위원장 되시니까 감회가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2000년 초부터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그 모임의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 그렇죠. 역할을 맡게 됐었고요. 예. 그때를 이제 회고해 보면 관계되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국가인권기구의 필요성을 토론하고 설득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한 노력이 쌓여서 실은 그 소급에서 모든 우리 인권 시민단체 인사들이 노력하기 시작하면 거의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행히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정치권에서도 공감을 해주셔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그래서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이 지금도 아직도 제 가슴에 좀 살아있고요. 20년이 지난 후에 작년 9월 위원장이 되시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돌아오니까 그 당시의 생각까지 겹쳐서 사실 감회가 깊었습니다. 네. 근데 2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들어는 봤는데 뭐 하는 곳이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뭐 틀림없습니다. 그 국가인권위원회를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분들조차 때로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헷갈리고 혼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네, 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런 현상이 한쪽에 있긴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존재 그리고 필요한 이유 이것을 이해해 주시는 국민들이 저는 그 사이에 정말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증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인권위원회를 이해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와서 호소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인권 침해나 차별을 당한 당사자거나 아니면 타인의 인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1년에 찾아오시는 그 일반 국민이 모두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이렇게 접수되는 게? 저희들이 진정 사건으로 일반 통상의 민원이라고 볼 만한 사건은 해마다 약간 다르지만 때로는 3만 건, 어떤 때는 거의 5만 건에 육박하기도 하고요. 좀 달리 그 정도를 넘어서 우리가 정식으로 진정 사건으로 접수하는 사건, 그것이 1년에 9천 건 내지 1만 건에 육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많습니까? 그렇게 정식 진정으로 접수가 되면 그러면 일일이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조사관들이 사실은 진정 건수, 업무량에 비해서는 사실 좀 너무 적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데요. 조사관들이 한 사건씩 전부 일일이 읽어보고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진정인을 불러서 조사도 하고 피진정 필요하면 피진정인에게 연락을 해서 역시 조사를 하고 양쪽을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기도 할 것이고 물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그 진정 사건 자체는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조건을 따져서 각하 내지 기각을 하되 그 사건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거를 정책 권고 형태로 반영을 해서 유관 기관에게 정책 권고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권고를 받는 해당 기관은 국가기관일 수도 있고 민간기관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제력은 없으나 권고를 했고 그걸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언론에 공개할 이제 그런 수단을 가지고 21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정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권고하면 대체로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이게 강제적인 효력은 없는데 그런데도 저는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다른 뭐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뭐 민간 단체이든 비교적 권고를 잘 수용해 주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동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권고를 한 이후에 그 수용 여부에 관한 답변을 보고 수용 여부 판단을 하는데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이제 수용,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수용하겠다라고 부분 수용이 있겠죠. 뭐 일부 수용이라고 이제 저희들 해서 그렇게 나누는데 전부 수용과 일부 수용을 합친 비율이 전체 사건의 한 90% 정도는 됩니다. 90%요? 그럼 사실 거의 다네요. 거기에는 이제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수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권고한 내용이 실제로 전부 다 수용이 돼서 정말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어떤 변화가 있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 기능이 차별이나 침해를 당하신 분들의 진정을 받아서 처리하고 하는 요 영역만 있는 건 아니죠. 국가기관 전반을 그냥 관리, 감독, 감시하는 그런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개인의 진정, 민원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가능한 구제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것이 이제 1차적인 과제입니다만 실은 그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법령, 정책, 제도, 이런 관행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살펴보고 어떤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또는 뭐 침해라고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인권 의식이 아직 미흡한 상태로 머무른 결과는 아닌지 네.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예. 저희들이 권고 또는 그거보다 뭐 약간 완화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의견 표명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상시적으로 정부 운영을 일종의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국회와 국회도 정부를 감시합니다만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인간 기본권이라고 하는 국민 기본권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국가기구의 운영을 감시하는 그 역할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시라는 표현도 저는 뭐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모니터링 한다라고 하는 뭐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잘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다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권고 또는 의견 표명 형태로 그렇죠. 저희 그 의사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세계의 모든 정부는 이런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게 발족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일사불란한 전진, 그리고 뭐 효율, 능률의 극대화 이런 슬로건에만 비춰 본다면 누군가가 인권이라는 잣대를 들고 어떤 비판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그걸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분들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어떤 경우에는 효율, 능률, 어떤 목표 쟁취를 위한 뭐 전투 이런 측면만을 생각하면 단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인권이 좀 거추장스러운 존재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사실은 인류 전체 또는 우리 국가 전체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 전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본에 깔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성취가 잘못하면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인권의 기반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어떤 전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요 전진이요 발전이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부는 이런 기구의 발족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인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들부터 이런 기구가 출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2001년에 가서야 마침내 발족하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엔 인권 선언이 있은 것으로 따지면 한 뭐 50여 년 후고요. 소위 유엔에서 이제 파리 원칙 인권위원회 독립적 국가인권기구가 필요하다. 그 조건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원칙, 그걸 뭐 저희들 파리 원칙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채택하고 거기에 힘입어서 인권운동 시민 단체들이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한 10년 이상 걸려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01년 결국 설립하고 이제 벌써 21년이 흘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떤 업적이랄까,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랄까,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2001년 그 이후 약 21년이 지났는데요. 그 이후 조직 규모, 인력, 예산 규모 형태로는 사실 크게 확대되거나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인권이 가지는 의미, 그런 것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인식, 관념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사이에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종전에는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던 어떤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잘못하면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었던 것까지도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그래서 인권의식이 정말 많이 성장하고 변화했다. 이런 것을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권적으로 대처해야 될 어떤 임무의 필요, 인권적 수요.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좀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인권의 전 직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그 사이에 인권위 위원 포함 전 직원이 참으로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제 눈으로 이제 확인하고 참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관의 하나로 인권이 딱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그 과정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물론이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혹시 지난 21년 역사상 국가인권위원회 최대 업적 이렇게 해서 어떻게 소개하실 만한 게 있나요? 어떤 특정 사례라든가 법령을 바꿨다든가 이런 면에서. 사례 하나를 든다면 소위 크레파스 색깔이 살색이라는 거. 맞아요. 그것을 일단 좀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그 자체가 다른 어떤 인권적인 문제보다 크게 중요하다는 그 뜻이 아니고. 상징적인. 이게 과연 인권의 문제일까라고 누구나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이 사실은 인권적으로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사례였다. 기억납니다. 라는 점에서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이제는 살색이라는 표현이 없어졌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례에서 또 다른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행동과 언어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딱 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네요.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 the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우리 위원장께